안녕하세요. 안재현 약사입니다. 오늘은 영상 제목에서 보셨듯이 혈압약을 복용하시는 분들 중에서 특정 혈압약을 장기간 복용하면 발목이 붓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왜 그런지 그 이유와 해결 방법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주제가 약물로 인한 말초 부종이기 때문에 우리 몸속에 있는 물에 대한 이야기부터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사람의 몸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 몸속에는 많은 양의 물이 존재하는데 남녀 차이는 있지만 대략 체중의 60% 정도를 차지합니다. 여러분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 몸무게를 예로 들어볼게요. 제 몸무게가 60kg이 조금 넘는데 편의상 60kg이라고 가정했을 때 제 몸속에 있는 물의 양이 대략 36kg입니다. 이 중에서 제 몸무게의 40% 정도에 해당하는 24kg의 물은 세포 안에 있고 나머지 12kg은 세포 밖에 존재하는데 이 세포 밖에 존재하는 물의 4분의 1 정도는 혈관 속에 있고 나머지 4분의 3은 세포 간질이라고 하는 세포와 세포 사이 공간이 있어요. 몸이 붓는 증상을 부종이라고 하잖아요. 부종이라는 건 바로 이 세포 간질에 수분이 증가해서 머물러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림을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동그랗게 생긴 게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들인데 이 세포들 속에 체중의 40%에 해당하는 수분이 있습니다. 체중의 20%에 해당하는 나머지 수분들은 세포 밖에 있어요. 세포 밖에는 세포와 세포 사이 공간인 이런 세포 간질도 있고 혈관도 있는데 세포 밖에 존재하는 수분이 4분의 1은 혈관 속에 있고 나머지 4분의 3은 세포와 세포 사이 공간, 이 세포 간질에 있습니다. 수분에 의해서 몸이 붓는 현상은 바로 이 세포 간질에 물의 양이 증가해서 정체되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고혈압 치료제에는 수많은 종류가 있는데요. 이게 종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약물의 작용 기전에 따라 몇 가지 그룹으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칼슘 채널 차단제라는 고혈압 치료제 그룹이 있습니다. 영어 이니셜을 따서 보통 CCB라고 하는데요. 칼슘 채널이라는 건 말 그대로 칼슘이 혈관이나 심장 세포 내로 들어가는 통로를 말합니다. 칼슘이 칼슘 채널을 통해서 혈관세포 또는 심장세포 내로 들어가면 수축을 하게 되는데 이걸 막아버리면 혈관이 수축을 못하고 이완이 되니까 혈압이 떨어지고 심장의 경우에도 수축을 못하니까 혈액을 뿜어내는 힘이 약해져서 혈압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칼슘 채널 차단제 그룹에 속하는 혈압약들은 성분의 이름의 끝이 대부분 무슨 디핀으로 끝나는데 가장 대표적인 성분이 암로디핀입니다. 국내에서는 노바스크나 아모디핀이라는 상품명으로 널리 알려져 있어요. 이런 암로디핀 같은 칼슘 채널 차단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압을 떨어뜨리는 작용을 하는데 혈관 중에서 동맥 혈관만을 확장시키는 특징이 있어요. 정맥은 확장시키지 않고 동맥만을 확장시키는 작용 기전 때문에 칼슘 채널 차단제가 가지는 특이한 부작용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발목 부종입니다. 고혈압 치료제인 칼슘 채널 차단제를 복용했을 때 말초 부종이 생기는 이유를 그림을 통해서 설명드릴게요. 왼쪽 부분이 세동맥이고 오른쪽 부분이 세정맥인데 가운데 있는 모세혈관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혈액은 동맥에서 모세혈관을 거쳐 정맥 쪽으로 흘러가는데요. 칼슘 채널 차단제는 세동맥 혈관을 확장시킵니다. 바로 이 부분요. 동맥이 확장되면 당연히 이쪽으로 들어오는 혈액의 양이 많아지는데 혈액이 빠져나가는 정맥 쪽은 혈관이 확장되지 않기 때문에 정맥 속으로 흐르는 혈액의 양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동맥으로 들어오는 혈액의 양은 많아지는데 정맥 쪽으로 빠져나가는 양은 일정하기 때문에 이 모세 혈관의 압력이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가 수돗물을 세게 틀면 물이 흐르는 호수의 수압이 올라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이 압력을 낮추기 위해서 모세혈관 안에 있는 수분들이 이쪽의 세포 간질 쪽으로 계속 이동을 해서 이쪽의 수분의 양이 많아지게 되어서 발목 같은 말초 부분에 부종이 생기게 됩니다.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나름대로 노력은 했는데 이해가 잘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나 알지, 나 믿지. 나는 원래 원칙주의자야. 그러면 칼슘 채널 차단제 그룹에 속하는 고혈압 치료제를 장기간 복용해서 발목 부종 같은 이런 부작용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대처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경우 보통 의사 선생님들이 약을 바꾸게 되는데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칼슘 채널 차단제 복용을 중단시키고 ARB라고 하는 안지오텐신 2 수용체 차단제 그룹의 고혈압 치료제로 변경을 합니다. ARB 그룹의 혈압약들은 이름이 무슨 사르탄으로 끝나는 특징이 있어요.
왜 이렇게 약을 바꾸냐면 조금 전에 칼슘 채널 차단제 그룹의 혈압약은 동맥만을 확장시키고 정맥은 확장시키지 않아서 말초 부작용이 나타나는데 ARB 그룹의 혈압약들은 동맥과 정맥을 동시에 확장시키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의사들도 사람인지라 가끔씩 이런 경우에 이제 실수로 이뇨제를 처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칼슘 채널 차단제 부작용으로 인한 발목 부종에는 이뇨제가 소용이 없습니다. 그 두 번째 방법은 혈압약을 바꾸긴 바꾸는데 다른 그룹의 혈압약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칼슘 채널 차단제 그룹을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서 이성질체라는 개념에 관해 설명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제약회사에서 인공적으로 어떤 화합물을 합성을 하게 되면 이상하게도 항상 쌍둥이가 만들어집니다. 대표적인 칼슘 채널 차단제 혈압약인 암로디핀을 예로 들어 설명을 드릴게요. 연구실에서 암로디핀을 합성하게 되면 한 종류의 암로디핀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사실은 S-암로디핀과 R-암로디핀이라는 쌍둥이가 만들어져요. 이 두 가지가 쌍둥이처럼 아주 많이 닮았습니다. 화학적으로나 물리적으로 거의 동일한 성질을 가지고 있고 모양만 사람의 왼손과 오른손처럼 대칭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는 우리가 원하는 효능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의 경우에는 혈압을 떨어뜨리는 효능이 있죠. 나머지 하나는 아무 효과도 없거나 재수가 없으면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특정한 부작용들이 나타납니다. 암로디핀의 경우에는 R-암로디핀이 발목 부종처럼 말초 부위에 부종이 나타나는 부작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R-암로디핀은 제거하고 S-암로디핀 성분만을 가지고 약을 만들면 되겠네요. 그죠? 그런데 이 쌍둥이를 분리하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다행히도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최근에는 많은 의약품에서 이 두 쌍둥이를 분리할 수 있게 되었어요. 암로디핀의 경우에는 부작용을 나타내는 R-암로디핀은 빼버리고 약효만을 나타내는 S-암로디핀만을 함유한 그런 제품들이 현재 시판되고 있습니다. 설명이 좀 길었는데요. 칼슘 채널 차단제 복용으로 인해서 발목 부종이 나타나는 경우 의사가 방금 설명드린 부작용이 덜한 같은 계열의 성분으로 처방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약을 복용하고 나서 몸에 평소에는 없던 이상한 징후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의사나 약사에게 지체 없이 연락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내용이 좀 너무 전문적인 내용이라서 보시느라고 많이 힘드셨을 텐데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안재현 약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